네, 안녕하세요. 인천 웨이스팀의 대표로 발표를 맡게 된 주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들께 발표하기에 앞서서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고민을 조금 먼저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실 디지털 디바이스가 학교에 오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업 방식을 바꾸고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혁신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골 기질이 좀 있어서 사실 혁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좀 거부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혁신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가 18년도에 공간 혁신과 관련된 강의를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공간 혁신 강의할 때 사용하는 사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한 30년도 뭐 100년 전에 있는 교실의 모습과 지금 현재 교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바뀐 게 있냐 하면서 바뀐 게 없다. 그래서 공간을 혁신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의미는 알고 거기에서 가치도 찾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과연 변화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즉 변화하지 않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저희 교실에서도 지금은 그 100년 전 모습과 같이 일자 형태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공개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보여주기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모둠을 좀 휘황찬란하게 바꿔가면서 수업을 해봤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일자 형태로 된 수업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업할 때 그냥 선생님 바라보면서 수업하는 게 좋다. 모든 형태로 바꿨을 때는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의자를 돌려야 되고 고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토론 토의 수업을 할 때만 이렇게 모든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변화에 대한 강박증을 묻어두고 학생들이 편한 방향대로 또 이제 근본을 좀 찾으면서 수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회도요, 사실 비슷한 선상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나 아니면은 이제 인천 웨이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관련된 플랫폼들을 사용할 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업을 구상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수업을 구상한 것에 네이버 웨이를 필요한 적재적소에 끼워서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후자에 대해서 저희 연구 선생님들께서 함께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한 가치를 바탕으로 저희가 연구해본 생성형 AI 네이버 웨일 기반 소비자 시민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생성형 AI와 네이버 웨일을 활용한 소비자 시민 교육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들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AI를 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확장하는 파트너로서 활용을 했고요. 프로젝트 기반의 PBL 수업 결과를 기반 수업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왜 이 수업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AI와 웨일 협업 도구를 결합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소비자 시민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핵심 목표였는데요.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105명, 그리고 5개월 동안 5차시 분량의 PBL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 성과를 내었는데요.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숫자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실제 태도가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수업이 필요했는지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보시는 것 같이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너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핵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서 연구는 출발했습니다. 왜 지금 저희가 소비자 시민 교육을 해야 되는가? 첫째, 2025 개정 교육과정은요, 자기 주도성과 디지털 역량을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초등학생들은 유튜브, SNS 그리고 광고 콘텐츠에 비판 없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기존 소비자 교육은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라서 실제로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요, 암기하는 소비자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판단하고 선택해보는 체험 중심, 경험 중심의 수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학생들의 사전 진단 점수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소비자 역량에서는 자기관리와 가치 소비가 보통 수준, 그리고 시민 참여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융 역량에서는 저축 태도는 양호했지만 금융 개명 이해는 자수, 그러니까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즉,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아직 판단이 미숙하다고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목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웨일 협업 도구를 활용해서 참여하는 소비자 시민을 길러내는 것. 단순히 똑똑한 소비자를 넘어서 문제를 발견하고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게, 양성한다는 말이 조금 초딩틱하지는 않은데요. 네, 길러내는 게 저희의 연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수업은 그 5차시 분량의 PBL 수업, 개인적 성찰과 사회적 분석, 그리고 공동체적 실천을 위주로 구성이 되고요. 도구는 저희가 웨일과 팀보드, 그리고 네이버 폼, 캔바를 위주로 사용했고, 이제 생성형 AI를 사고를 촉진하는 도구로서 활용했습니다. 사전 사후 설문과 학생 산출물,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양적, 질적으로 연구 분석을 했고요. 이제 실제 수업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죠. 학생들은 1차 시에 먼저 자신의 용돈 사용 경험을 기록하고 팀보드에 기록합니다. 즉, 지금 친구들한테 이 경험을 물어봤을 때 용돈을 받는 친구들, 받지 않는 친구들,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친구들, 책임있게 사용하는 친구들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해서 산 걸까? 그리고 친구들과 소비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 성찰의 대상으로 끌고 왔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허위 과장 광고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광고를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될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2차 시는 이후에 있는 차시들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다음 차시에서는요, 8대 소비자 권리와 5대 책임을 다뤄봤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주입식 교육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암기보다는 이 가치를 바탕으로 역할극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에서 만약에 이물질이 나왔다면 어떤 상황을 역할극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때 나는 어떤 권리를 주장해낼 수 있을까를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역할극을 수행해 봄으로써 체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책임은 함께 지는 것임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3차 시는 학생들이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수업인데요. 먼저 광고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직접 허위 광고를 제작해 봅니다. 학생들이 일부러 이제 허위 광고를 만들어 볼 때 사실 되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휘황찬란한 광고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분명한 부분에서 허위 광고임이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설명도 하기 쉬워지죠. 아이들은 광고를 만드는 입장이 되어보면서 광고의 의도와 전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직접 포스터를 제작해서 메시지를 다른 반 친구들, 그리고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까지 전달해보는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기능은 네이버의 팀보드를 활용해서 제작해보았습니다. 즉, 이 과정도 저희가 팀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업을 구상한 게 아니라 이 수업을 할 때 어떤 도구를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했을 때 팀보드가 적합해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네, 4차 시는요, 어떤 제품을 광고할까?
대해서 학생들하고 함께 고민해 보았는데요. 저희 반에서는 네이버 폼을 활용해서 투표 결과 피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각 모둠은 하나의 피자 회사가 되어서 광고를 만들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예측해 보는데요. 어떤 피자 광고가 가장 많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학생들이 직접 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5차시는요. 학생들이 주변 일상 속에서 소비 문제를 탐색하고 직접 소비자 시민 캠페인을 기획하게 됩니다. 환경, 윤리, 소비, 과대포장 문제 등 주제도 매우 다양했는데요. 단순히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합숙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요. 수치적으로도 꽤나 유의미한 포인트들이 상승했어요. 소비자 역량, 금융 역량 모든 영역에서 상승했고요. 사실 제가 조금 유의 깊게 바라봤던 점은 질적인 인터뷰 부분이었습니다. 학생 인터뷰에서 이제는 한 번 더 광고를 볼 때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혹할 만한 광고를 볼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을 들었을 때 저희가 구상했던 수업이 유의미했구나 라는 인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학생들의 지식을 심어주고 지식을 바꾼 게 아니라 태도를 심어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사실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AI와 디지털 도구는요, 잘 설계된 수업 안에서 학생들을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 즉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했던 도구의 역할로 꽤나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범교과 그리고 통합, 지역사회 연계, 교사 학습 공동체 등에서 이 수업 모델이 조금 더 확산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에듀테크에 대해서 너무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